이때 자신의 호흡과 발걸음, 주변 환경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모든 걱정과 생각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몰입을 연습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깊은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몰입은 우리가 원한다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벨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라톤을 다녀왔는데요. 이번 마라톤이 두 번째로 참여한 마라톤인데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달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행복을 찾고 싶어 하는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꿈에 그리던 집에서 잠을 자면은 잠깐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서 그 행복감이 줄곤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인생을 살면서 꾸준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은 우리가 현재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때 경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때 우리는 걱정도 사라지고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녀온 마라톤도 이 몰입과 관련이 있는데요. 다행인 점은 몰입을 경험할 때는 기분이 좋거나 특별한 감정 상태일 필요는 없어요. 일상생활에서 몰입을 연습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는데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깊은 행복감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에서 몰입의 순간을 자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몰입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매일 아침 하는 달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인데요. 몰입의 상태에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잊고 현재의 순간에 완전히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기 중에는 다음에 세 가지 요소가 몰입 상태를 더 촉진시키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전두엽의 기능 약화입니다. 전두엽의 기능 약화는 달리기를 할 때 특히 30분 이상 달리기를 하면 이마 쪽에 있는 전두엽의 그 기능이 약화됩니다. 전두엽은 우리의 고차원적인 사고와 판단, 걱정 등을 담당하는 부위인데요. 달리기 중에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두엽의 기능이 약화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현재의 순간에 더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달리기를 할 때 엔도르핀이 분비된다입니다. 엔도르핀은 행복 호르몬으로 고통을 줄이고 저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데요. 달리기 중에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리는 러너스 하이라는 행복한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달리기를 할 때 힘든 상태를 뛰어넘어서 계속 달릴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러너스 하이 상태에서 저희는 몰입을 더욱더 쉽게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BDNF입니다. BDNF의 활성화, 달리기는 뇌에서 BDNF, 그러니까 Brain Derived Neutral Factor 이라는 것의 약자인데요. 달리기는 이렇게 BDNF를 활성화시킵니다. BDNF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학습과 기억, 기능을 향상시키는 DNA 인자입니다. 책 그레인 브레인의 저자 데이비드 펄머턴은 이 유산소 운동이 이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스위치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BDNF 활성화와 달리기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BDNF가 활성화된 뇌는 더 효과적으로 몰입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달리기를 하면서 몰입을 경험한 사람들은 종종 다양한 성과를 달성합니다. 달리기 중에는 잡념이 줄어들고 자신의 몸과 마음이 일치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몰입의 상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스스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저희가 달리기를 하게 되면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리게 되는데 그때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몸이 적응하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몰입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호흡과 발걸음, 주변 환경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모든 걱정과 생각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데요. 바로 이때의 상태가 몰입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달리기 과정 중에서 몰입을 방해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달리기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하면서 어떤 잡념이라던가 이런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달리기는 이런 방해 요소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걱정과 스트레스입니다. 걱정과 스트레스는 전두엽을 자극해서 몰입을 방해하는데요. 하지만 달리기는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 이러한 걱정을 줄어들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몰입을 촉진시킵니다. 두 번째는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에서부터 이런 불행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비교는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서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할 때는 자신의 속도와 상태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벗어나서 몰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달리기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몰입을 통한 성과의 향상인데요. 달리기를 통해서 몰입을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우리의 무의식이 알아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더 효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높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중에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달리기의 기록이 향상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언가를 고민하지 않고 물 흐르듯 생활지원센터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세대에서 에어컨 가동 시에는 실외기 시되어 있어 안내드립니다. 에어컨 가동 시 유어창이 개방되는지 확인하시고 무언가를 고민하지 않고 물 흐르듯 시간이 지나가는 몰입의 경험을 우리는 또 느끼고 싶어 하는데요. 몰입은 우리의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어 의욕적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높아진 의욕은 우리가 더 많은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데요. 몰입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싶어 하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몰입을 가져다주는 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런 원리로 직장에서의 업무나 공부에서도 몰입 상태를 경험하면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몰입은 의욕을 더 증가시키고 의욕은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해서 결국엔 목표를 달성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몰입은 우리가 원한다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집중력과는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에 있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가져왔습니다. 몰입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스마트입니다. 이 원칙은 목표를 설정하고 몰입을 유지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체성입니다. 몰입을 유지하려면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한데요.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몰입하기가 더 쉬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하겠다는 모호한 목표보다는 3개월 내에 5kg를 감량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더 효과적인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는 행동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주면서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여줍니다. 두 번째는요, measurement, 평가 가능성입니다.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목표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자신의 진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달리기를 예로 들어보면 처음에는 5km의 달리기가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거리를 더 쉽게 달릴 수 있다면 이는 성과의 척도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몰입의 상태나 기록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몰입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록이 평소보다 떨어진 날에는 컨디션에 영향을 미쳤을 수가 있음을 인식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며 몰입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attainable, 달성 가능성입니다. 목표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너무 높은 목표는 오히려 몰입을 방해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의 능력과 자원을 고려해서
적절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3개월 후에 하프 마라톤에 참여한다거나 풀코스 마라톤을 참여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가 있고요. 현재 능력과 목표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몰입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현재 능력과 자원으로 성취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목표는 너무 육체적으로 힘든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relevant, 관련성입니다. 목표는 자신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관심사와 열정에 부합하는 목표일수록 몰입하기가 쉬워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처럼 뇌 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달리기나 글쓰기, 건강한 식단 유지와 같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time bound인데요. 시간 제한입니다. 시간 제한은 정말 중요한데요. 아마 이 스마트 5가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마지막 5번째 시간 제한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일을 제때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이나 시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감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에너지를 정말 쓰기 싫어하도록 만들어졌는데요. 과거 조상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비축해 두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와 같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갖가지 핑곗거리를 만들며 할 일을 뒤로 미루곤 하는데요. 신기한 점은 시간이 많이 주어졌을 때보다 시간을 아주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더 질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각을 줄이고 시작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기준을 적용하면 몰입을 유지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몰입 상태를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현실적인 계획을 통해 가능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 원칙을 활용해서 몰입의 효과를 아주 극대화해보세요. 자, 오늘은 몰입과 달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달리기는 몰입을 경험하고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활동입니다. 달리기를 통해서 몰입의 상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기분이 좋아지고 또 그 성과를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달리기를 통해서 몰입의 즐거움을 경험해보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페일이었습니다.